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군 공산화가 되는가, 과연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다시피 한반도라는 데는 이렇게 러시아라는 강대국, 중국이라는 아주 엄청난 나라, 요즘은 G2라고 하죠.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체제를 달리하면서 나눠진 것은 우리 스스로 택한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 열강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또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분단이 돼서 체제를 달리하면서 서로 전쟁도 하고 또 서로가 혈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남한이라는 곳이 미국, 일본 같은 자유민주 세력이 없다면 간단하죠. 중국, 북한식으로 통일하면 되는 거고, 또 북한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없다면 간단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통일하면 됩니다. 휴전선을 경계에 두고서 첨예하게 이념과 사상, 이런 것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남한이 공산화가 왜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나눠진 것도 있지만 이념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한쪽은 진보, 또 이쪽은 이제 보수. 듣기가 좋아서 진보, 보수지 사실은 이게 엄청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보수는 지금 보수 나름대로 열심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보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헌법이죠, 헌법.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사실 지난번에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많이 약점을 잡힌 건 사실 아닙니까? 그 보수 중에서 핵심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박정희라든지 박근혜, 추종 세력 아닙니까? 반공을 하면서 경제 발전을 하자, 미국같이 잘 사는 경제를 일으키자, 이분들의 이념인데, 이분들이 박근혜의 어떤 실정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됐다, 이겁니다. 물론 박근혜 입장에서 할 말이 맞겠죠. 이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분이 감옥에 가 있고, 또 박정희라는 분, 또 반공 세력에 많은 세력이 약화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진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금야금 커가지고, 진보라는 세력이 지금 서울, 경기도를 다 먹고, 일부 보수, 여기 영남 이쪽만 져가지고 이쪽도 진보가 많이 차지했고, 상당히 진보 세력이 남한을 차지하게 됐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진보라는 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걸 표방하는 분들이 이 안에 있고, 또 어떤 종북이나 친북, 이런 친북파가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강성이죠. 그럼 이분들이 지금 세력을 키워가지고 남한이 거의 이쪽으로 이제 차지하게 됐다. 이분들이 요번에 보십시오. 그 국회에서 만드는 거 보면 공수처. 이게 뭡니까? 검찰개혁 아닙니까? 검찰개혁. 사실 검찰개혁을 통해서, 공수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죠, 이분들이. 또 이제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사법개혁. 사법개혁을 통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이나 법원, 이쪽을 많이 바꾸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중시하는 이분들은 대법원에서 해주는 등기 한 장, 자기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그거 한 장 얻기 위해서 엄청 땀 흘리고 머리 굴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토지도 사고 건물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대법원이 어떻게 무력화해서 종이 쪽지 가지고 있는 거 무력화할 수도 있죠. 이것이 토지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실 북한이나 중국식의 공산주의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뻔한 거죠, 다음의 절차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켜왔던 그런 재산, 이런 것들, 대법원에서 받았던 등기부 한 장, 이거 하나 가지고서 엄청나게 이분들이 기득권 주장하고 세를 올리고 세를 달라, 이렇게 행세를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피해자들도 많고 상처 입은 사람도 많아요. 야, 그 종이 쪽지 한 장, 대법원에서 발행한 종이 쪽지 한 장 가지고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갑질을 하고 행세를 할 수가 있느냐. 많은 소상공인이나 또 세입자들, 또 재산을 못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억눌려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심점심으로 그 진보 세력,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찬성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일본이 그래도 남한의 민주화를 지키는데 도와주지 않겠느냐.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주 견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지금 사이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또 이 진보 쪽에서 이 사이를 안 좋게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 이분들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신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운 게 미국인데, 그 신을 잘 믿는데, 신이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유의지가 아주 귀중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네 많은 군사력을 쓴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계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뭐 한 15년 좀 있었습니다만, 근데 미국도 많은 미국 국민들이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피로감. 과연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많은 희생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과연 미국이 얻은 게 뭐냐? 언제까지나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 국민이 희생을 해서 죽어야 되고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이런 거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반대하는 국민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5년, 10년 이내에 이 진보 세력이 또 이 국민들과 이 미국을 갖다가 또 이간질 시키지 않습니까? 진보 세력은. 어떻게든지 미국이 철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의 어떤 국내 사정과 이 진보 세력의 작전,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져서 결국 미국도 이 한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결국은 포기하고 떠나지 않겠는가. 이것이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조만간에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미군이 빠져나가고 진보가 60% 70%를 차지했을 때 30, 40%의 소수, 명분 없는 소수, 아주 그 기득권층들, 이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또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아서 행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30% 되지 않겠습니까? 20, 30%?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대한민국 북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되는 것, 공산화되는 것은 아주 자명하다. 얼마 안 가겠죠, 이게. 그나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소련과 중국과 대치하는 여기 선상, 자유와 공산주의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초기지로 삼고 여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신념이 확고해서 여기다 많은 투자를 했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사실 이 남한 없어진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일본이 멸망하고 미국이 멸망하고 뭐 캐나다가 멸망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당신네 국민들 다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한다면 우리 미국에서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국이 공산화된다. 그럼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소위에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런 거 없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애국가가 없어지고 태극기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국도 없어지고 한국민도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이 세상에서 나라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수천 년, 수만 년 역사에서 한두 건입니까? 저도 역사 공부해보지만 항상 나라는 생겼다면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나라가 없어요. 100년을 가느냐, 또 500년을 가느냐, 1000년을 가느냐 이런 차이는 있어도 결국 나라는 생기면 없어진다. 근데 그 없어지는 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사에서 특히나 OECD 국가 아니면 선진국에 입문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나라가 이제 없어진다. 이게 참 비극적인 얘기죠. 없어지는 것까지는 다들 그 상상도 하고 예견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남한이 없어지면서 그냥 없어지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5천만이 살고 있어요. 북한은 2,500만. 그러면 북한의 2,500만은 어쨌든 북한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1인 통치자한테 아주 충성을 하는 2,500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한의 5천만. 이거 핸들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물먹은 사람들, 고학력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인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5천만 중에서 한 2,500만, 반 정도. 반 정도는 결국 이제 죽어야 되는 북한 인구 2,500만하고 남한 인구 2,500만에서 남북한 합쳐서 한 5천만 정도가 되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럼 반 정도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겠느냐. 이제 공산화 되면서 6개월 이내에 숙청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1년, 또 2년, 뭐 3년, 5년 이렇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게 숙청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어쨌든 타겟이 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종교인 중에서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데 천주교 500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1,000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살아있을 공산주의하고는 안 맞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왜냐? 공산주의라는 건 사람이 신이에요. 사람.
사람이 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그 무형의 신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적이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이제 숙청 대상이 될 거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교회나 천주교, 성당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서 내 기록을 빼주세요. 이러겠죠. 뭔 소리야, 왜 빼줘? 죽어야지, 당연히. 순교해야지. 이렇게들 이제 서로 패가 갈리겠죠. 내가 교회에 등록했는데 등록 이름 빼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1500명 정도가 죽어야 돼. 공산주의가 대행이 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지식인들. 지식인들이라고 그러면 대학 교수라든지 고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 언론인, 경찰 공무원, 군인들도 이제 장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죽게 되겠죠. 결국에 가서는 또 세 번째는 누가 죽습니까? 자산가들. 자산가. 한마디로 돈 가진 사람들, 땅 많이 가진 사람들, 기업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기업, 회사를 뺐는데, 국유화시키고 뺐는데, 그냥 뺏기만 하면 좋아요. 돈만 뺏으면 돼. 목숨을 살려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저항을 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또 그 땅이나 건물. 이런 거 가진 사람들, 세 받아 먹던 사람들, 이거 죽어야 되겠죠. 왜냐, 이 사람들이 자산가가 없는 사람들, 서민들, 노동자들 엄청나게 핍박하고 빨아먹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노동자라든지 서민들을 살리겠다, 그 사람들을 위주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가 이런 사람들. 저도 지금 한 15년, 20년을 세를 살아보고 있어요, 지금 세를 살아보는데 건물 주인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절대로 세 주는 걸 고마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더 달라고 그러는 거지. 니만큼 세 줘서, 당신이 세 줘서 내가 세금 내고 먹고 살아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못 만나봤어요.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세를 더 받으려고 서민들한테 별 잔머리를 다 굴립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월세를 만약에 30만 원 대준다, 50만 원 대준다 이러면은 이거 결국은 다 어디로 가냐? 이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 사람들 살 찌워주는 거예요. 이런 거 웬만한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산가라든지 한국의 지식층이라든지 또 종교인들도 종교 빙자해가지고 상처 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쪽에 진보 쪽에 줄을 쓸 수밖에 없죠. 공산주의가 좋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가 20년 됐는데 20년 전에 내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미국 얘기 할 형편이 아니더라고요. 미국 얘기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사람들이. 뭔 소리냐. 지금 우리도 이만큼 살게 됐는데 이만큼 우리가 똑똑한데 뭔 미국 얘기를 하느냐. 미국 얘기는 하지 마라. 지금 한국에서도 그 미군 철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긍정적으로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한국은 공산화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한반은 한반도. 저는 한국의 역사, 과거 역사 많이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죽하면 한자가 한반은 한반도가 아닌가, 한국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흘러가는 물결을 제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신한테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신의 법칙은 그래요. 네가 뿌린 만큼 거둔다. 그럼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뿌렸습니까? 자본주의에 좋은, 자유민주주의에 좋은 아름다운 꽃을 뿌렸으면은 우리는 자본주의를 좋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한다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자기 장기 집권 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고, 박정희는 어땠습니까? 박정희가 자기도 장기 집권 하려다가 총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독재하다가. 이 사람도 독재하다가 그랬고. 이하 자유민주주의 신봉하는 지도자들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박근혜라는 사람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이명박이는 어땠습니까?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아름답게 피운 사람들입니까?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친북이나 동북 이런 사람들하고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국민들은.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신이 낸다. 나라 운명을 신이 좌우한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안 믿습니다. 저는 신을 아주 철저하게 믿고 신과 교통을 하는 사람이지만 신은 이런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간들이 어떻게 뿌렸느냐, 어떻게 자기 씨앗을 뿌렸고 기초를 어떻게 다졌느냐, 이거 가지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체제를. 어디로 통일할 건지, 어떤 체제로 갈 거는 국민이 선택을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이승만이가 나온 거고
지금이라도 남한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선택한다면 공산주의를 가는 겁니다. 뭘 신을 얘기를 합니까? 신이 북한이 공산주의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들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공산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은 공산화가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어떤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 이것이 3년 이내에 이루어질지 5년 이내에 이루어질지 10년 이내에 이루어질지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결국은 이쪽으로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